미라나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둔 거야. 어머니가 내민 낡은 통장.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미란이 몫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제 오빠 언니 몰래 8천만 원. 미란아 떠나지 마. 엄마 곁에 있어다오. 저는 어머니를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의 꽃향기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낮은 기와집들, 구불구불한 논두렁길, 그리고 멀리 보이는 뒷산의 능선까지.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처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친정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옆자리에 앉은 딸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돌아가는 친정. 그동안 명절에도 어머니 생신에도 한 번 찾아뵙지 못한 불효녀가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문턱을 넘는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버스가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짐을 챙겨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지민이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고 저희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친정집은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낮은 기와집이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왔나 보네. 어머니 미란이가 왔대요. 오빠 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이라도 온 것처럼 덤덤하고 차가웠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오빠가 나왔습니다. 64세가 된 오빠는 배가 나온 중년 남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들어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왔다, 고생했다, 오랜만이다 같은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넘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언니 경희가 서 있었습니다. 62세가 된 언니는 파마한 짧은 머리에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는데 저를 보는 표정이 영 불편해 보였습니다. 왔어. 오랜만이네. 언니의 인사도 마찬가지로 차가웠습니다. 서로 껴안거나 손이라도 잡을 줄 알았는데 언니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지민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지민이구나.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이모. 지민이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 딸도 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져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82세가 된 어머니는 작은 방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흰머리가 가득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계셨습니다. 낡은 한복 치마 저고리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아, 미란아.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향해 손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주름투성이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온 게 어딘데. 고생했다, 우리 막내. 어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계속 우셨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해야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미란아, 너 짐은 저쪽 작은 방에 놓고.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저를 집안 식구가 아니라 잠깐 묵어가는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오빠도 언니도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오빠, 언니, 어머니, 그리고 저와 지민이가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밥만 먹을 뿐 말이 없었고 저도 뭐라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있을 건데? 네, 여기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내가 혼자 살 집도 있잖아. 순간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오빠의 말투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마치 빨리 나가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거든. 내가 여기 와서 얹혀 살 생각이면 그건 좀 곤란해. 정말이지,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습니다. 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미란아, 우리도 이해는 해. 내가 이혼하고 힘든 거. 그런데 말이야, 3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살겠다고 하면 우리도 당황스럽잖아. 언니,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것도 우리가 다 해왔어. 병원 모시고 밥 해드리고 빨래하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30년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들. 미란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오빠와 언니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표정으로 밥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이가 따라 들어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왜 저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이렇게 차갑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걸. 제가 저지른 불효의 대가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작은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지민이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어머니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의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방 안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와 언니였습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미란이 들으면 어떡해요.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벽에 몸을 기대고 숨을 죽인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란이가 알면 어쩌나. 30년 전 그 땅 이야기를.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땅이요? 무슨 땅 말인가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금 와서 괜히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땅이 이제 수십억이 됐잖니. 재개발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재개발? 수십억?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미란이 들으면 큰일 나요. 그래도 그 땅은 미란이 결혼 자금 때문에 판 거잖니. 그런데 보상금을 우리끼리만 나눠 가지다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결혼 자금 때문에 판 땅이요? 그 땅이 재개발되어 수십억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걸 오빠와 언니가 둘이서만 나눴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얘기 왜 하세요? 미란이는 30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매일 여기 와서 어머니 밥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제 와서 재개발 보상금까지 달라고 할 권리는 없어요.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어머니. 미란이는 이미 자기 목 받아갔어요. 우리는 우리가 평생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는 거예요. 미란이한텐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어머니 방에서 나와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방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땅, 제 결혼 자금 때문에 팔았던 조상 땅. 저는 평생 그 땅 때문에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집안의 소중한 재산을 제 결혼 때문에 팔아야 했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재개발로 수십억이 됐다고요?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저 몰래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제 몫은요? 제 몫은 없는 거예요?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년 전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가 3천만 원을 쥐어주시며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란아, 미안하다.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조상 땅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니 소중하게 써라. 그때 저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제 결혼 때문에 집안의 소중한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그 죄책감 때문에 결혼 후에도 친정에 손 벌리지 못했고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습니다. 내가 조상 땅까지 팔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혼하겠다고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식탁에는 어제처럼 오빠, 언니, 어머니, 그리고 저와 지민이가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이 글썽였고 오빠와 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동생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밤에 엿들었다는 걸 들키면 더 난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제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이 산 불효녀가 이제 와서 돈 타령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밥을 먹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미란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래? 그럼 오늘은 좀 쉬어. 우리 오빠랑 나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하니까. 병원이요? 응. 어머니 정기 검진 날이거든. 매달 한 번씩 가는 거야. 우리가 늘 모시고 다녀. 언니의 말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제 입에서 불쑥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 오빠와 언니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오늘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갈게요. 오빠, 언니도 바쁘실 텐데. 아니, 넌 길도 모르잖아. 알려주시면 되죠. 저도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모시고 가. 버스 타고 가면 되니까. 오빠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미란아, 고맙다. 내가 함께 있어주니 엄마가 좋구나. 어머니, 제가 더 고맙죠. 이렇게 받아주셔서.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옆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낄지.
하지만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더 괴롭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그 땅이 정말 얼마나 되는지, 오빠와 언니가 얼마를 받았는지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이 답답한 가슴이 좀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저한테는 말해줘요. 엄마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지민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민아, 사실은. 그리고 어젯밤에 들었던 이야기를 전부 털어놨습니다. 조상 땅 이야기,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 오빠와 언니가 저 몰래 나눠 가진 이야기까지. 지민이는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 몫은요? 없대. 내가 이미 결혼할 때 3천만 원 받아갔으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건 30년 전 돈이잖아요. 지금 재개발로 수십억을 받았으면 엄마한테도 나눠줘야죠. 지민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얼른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 들리면 안 돼. 근데 엄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정말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 억울하고 배신감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제가 이제 와서 돈 이야기를 꺼낼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와 언니를 대면해서 따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을, 냉랭한 말투를 저는 이미 충분히 경험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어디란 말입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오빠, 언니가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민이에게 잠깐 다녀오겠다고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이장님 댁을 찾아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알아야 하나?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까?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장님은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마을의 이장을 맡아오신 분이라 저를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이게 누구? 윤신의 막내 미란이 아이가? 어째 30년 만인가? 안녕하세요, 이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래, 앉거라. 근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찾아왔노?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저희 집 조상 땅 있잖아요. 30년 전에 팔았던 그 땅 말인데요. 이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 땅 말이가? 그거 말고 그 땅이 재개발됐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 맞다. 작년에 재개발 확정됐지.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카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얼마나 됐나요? 이장님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미란아,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는 건지 아는데 이건 네 집안 일이라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장님,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알 권리가 있긴 한데 니는 30년 전에 그 땅값으로 이미 알아요. 3천만 원 받았죠. 근데 그게 30년 전 돈이잖아요. 지금 재개발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고 싶어요. 이장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5억. 네, 35억이다. 보상금이 35억 원 나왔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35억이라니요. 그 돈은 누가 받았나요? 네 오빠 태식이하고 네 언니 경이. 그리고 일찍 돌아가신 네 둘째 오빠 몫은 조카들한테 갔고. 제 몫은요? 네 몫은 없다. 이미 결혼할 때 받아갔다고 네 오빠가 그러더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건가요? 이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법으로는 복잡한 문제다.
네가 결혼할 때 그 땅값으로 돈을 받았으니 그게 네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30년 전 3천만 원과 지금 35억의 몇 분의 1은 비교가 안 되는 거 아이가? 식구가 몇이었죠? 사남매였잖아요. 그래, 너희 부모님이 네 남매를 낳았지. 그럼 원래대로라면 1인당 8억 정도씩 받아야 하는 거 알겠나? 8억이요. 제 몫은 8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년 전에 받은 3천만 원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장님, 근데 그 땅을 팔게 된 이유가 정말 제 결혼 자금 때문이었나요? 이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란아, 그거는 내가 말하면 안 되는 거다. 네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봐라. 이장님, 가봐라. 그리고 네 오빠, 언니하고 잘 이야기해봐라. 가족끼리 이래서는 안 되는 기다. 저는 이장님 댁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5억, 제 몫은 8억. 30년 전 3천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 학비 걱정하느라 밤낮으로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정말이지 억울했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뭘 했지? 어머니 한 번 찾아뵙지 않았잖아.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프실 때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오빠와 언니는 그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매일 밥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런데 나는요? 나는 무엇을 했나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격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에서 오빠와 언니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오빠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책했어요. 산책? 이 아침부터? 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이가 깨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이장님 댁에 다녀왔어. 그래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민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해줬습니다. 35억의 보상금, 제 몫이 8억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을 오빠와 언니가 다 나눠 가졌다는 것. 지민이의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8억이요? 엄마 몫이 8억이었다고요? 그래. 근데 큰외 삼촌이랑 이모가 다 가져갔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받아야죠. 지민아, 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그 돈 있었으면 엄마 인생이 달랐을 거잖아요. 지민이가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얼른 지민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지민아,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어머니 한 번 찾아뵙지 않았고 전화 한 통 안 했어. 오빠랑 언니는 매일 어머니 모시고 다녔는데 나는 뭘 했어? 엄마는 살기 바빴잖아요.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우리 키우느라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할 수 있었잖아. 근데 나는 안 했어. 나는 정말 나쁜 딸이야. 지민이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엄마 몫은 받아야 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지만 동시에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미란아, 밥 안 먹니? 배가 안 고파요, 어머니.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란아, 너 이장님 댁 갔다 왔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응, 어떻게 알았어요? 이장님이 전화했어. 내가 땅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미란아, 그건 이미 끝난 일이야. 오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빠, 너는 이미 결혼할 때 내 몫을 받아갔어. 3천만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어. 그게 내 몫이야. 근데 오빠 지금 35억이잖아요. 제 몫은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미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너 30년 동안 뭐 했어? 어머니 생각은 했어? 언니, 나는 말이야 매일 여기 와서 어머니 밥 해드렸어. 오빠도 매달 용돈 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근데 너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돈 이야기하지 마. 우리가 평생 어머니 모신 대가로 받는 거야. 너한테 줄 건 없어. 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너희들. 미란이도 힘들었을 거 아니냐.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나서실 문제가 아니에요.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이가 따라 들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요. 뭐? 이 집 나가요. 엄마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지민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이렇게 저를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답답한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나갈 거예요? 응.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떠나자. 근데 외할머니는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아, 나다. 언니야. 언니 경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제발.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복도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낮과는 다른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도 돼? 들어오세요. 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를 보더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아, 이모랑 내 엄마랑 잠깐 둘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엄마 괜찮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민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언니와 저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는 바닥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였습니다. 낮에 너무 심하게 말했어.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 사실은 말이야, 언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 보상금 받을 때부터 계속 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5억을 셋이서 나눴어. 너희 둘째 오빠 몫까지. 근데 내 몫은 없었지. 오빠가 그러더라. 미란이는 이미 받아갔다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니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적어도 절반이라도. 3천만 원이 얼마나 옛날 돈인데. 근데 오빠가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그럼 언니는 왜 낮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니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미안해. 언니도 억울했거든. 평생 이 집에서 희생했는데 막내인 너만 시집 가서 자유롭게 산 것 같아서. 근데 알고 보니 너도 많이 힘들었더라.
그 남자한테 맞으면서까지 버텼다며?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란아, 언니가 오빠한테 이야기해 볼게. 내 목 좀 나눠주자고. 언니, 오빠도 양심은 있어.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있을 거야. 정말요? 응. 며칠만 기다려봐. 언니가 설득해 볼게.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떠나지 마. 적어도 며칠만 더 있어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가끔씩 제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뭔가 오빠에게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오빠가 일어서려는데 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뭔데? 미란이 이야기요. 오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 또 하려고? 이미 끝난 일이라니까. 오빠, 그래도 미란이는 우리 동생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눠줘야죠. 나눠줘? 뭘 나눠줘? 이미 받아간 거 있잖아. 30년 전 3천만 원이요? 그게 지금 얼마짜리인데요? 물가 상승률만 따져도. 그건 미란이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야.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큰 외삼촌,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오빠가 지민이를 쏘아봤습니다. 지민아, 넌 가만히 있어. 제가 말리려 했지만 지민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빠한테 맞으면서도 우리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셨어요. 지민아, 그만. 제가 말렸지만 지민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은 35억을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조금이라도 엄마 몫을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 봐, 조카. 내가 어른들 일에 끼어들면 안 돼. 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식아, 그만해라. 어머니는 나가 계세요.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예요. 아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태식아, 경이야, 그리고 미란아. 너희 셋 다 들어라.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짚고 일어서셨습니다. 30년 전에 땅을 판 건 말이다. 미란이 결혼 자금 때문이 아니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건 내 오빠 태식이 사업비 때문이었다.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아니다. 이제 말해야겠다. 미란이가 30년 동안 죄책감 안고 산 게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가 못 참겠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식이가 사업하다가 빚을 졌어. 3억이나 되는 빚을. 그래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지. 근데 집안 분위기상 장남이 빚졌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어머니. 그래서 내 아버지랑 나랑 의논해서 미란이 결혼 자금 핑계를 댔던 거다. 그렇게 하면 집안 체면도 서고 태식이도 창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 탓이 아니었다. 미란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30년 동안 짐을 지게 만들었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미란아,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제 알겠어요? 미란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오히려 오빠 빚 때문에 땅이 팔린 거였잖아요. 언니, 그러니까 미란이한테 몫을 줘야 해요. 최소한 절반이라도. 오빠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아, 오빠가 미안하다. 오빠도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이유로 땅을 팔았는지. 오빠, 며칠만 시간을 줘. 오빠가 생각 좀 해볼게. 내 몫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처음으로 오빠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도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으며 계속 우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이와 함께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외할머니가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그러게, 나도 몰랐어. 30년 동안 내 탓인 줄만 알았는데.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큰 외삼촌도 마음을 바꿀 것 같아요. 조금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마음을 바꿀까요? 35억 중 일부라도 저에게 줄까요? 정말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30년간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제 편이 되어준 것, 어머니가 진실을 밝혀주신 것, 지민이가 저를 위해 용기 내어 말해준 것.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오빠 부인 박영자 형수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형수님은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으로 늘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반찬 좀 가져왔어요. 오, 영자 왔구나. 고맙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보더니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 미란 씨, 오랜만이네요. 언제 왔어요? 며칠 전에 왔어요, 형수님. 아, 그래요? 남편한테 들었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말투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 어쩌려고요? 여기서 계속 사실 건가요? 대놓고 따지는 투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자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미란이도 갈 곳이 없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형수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남편한테 들었거든요. 미란 씨가 보상금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서요? 형수님, 저는 이봐요, 미란 씨. 30년 전에 이미 받아갔잖아요. 3천만 원. 그게 당신 몫이에요. 이제 와서 더 달라는 건 욕심이죠. 형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사업 실패하고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보상금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요. 형수님, 하지만 그건,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것도 다 우리가 했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뭘 했어요? 이제 와서 돈 타령이나 하고. 정말이지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큰 외숙모님, 그건 너무하신 말씀이에요. 조카가 어른 말에 끼어들면 안 돼요.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엄마 몫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무슨 몫? 이미 받아간 거 있잖아. 형수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형수님이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이거 봐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미란 씨 오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요. 오빠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란아, 우리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오빠를 따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지민이도 따라 나오려 했지만 제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란아, 미안하다. 오빠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역시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오빠, 왜요? 오빠가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본다고. 생각해봤어. 근데 안 되겠어.
법적으로 내가 이미 받아간 게 있고 우리가 어머니를 평생 모신 것도 있고 오빠 30년 전 3천만 원이랑 지금 돈이랑 비교가 돼요. 그리고 그 땅은 제 결혼 자금이 아니라 오빠 빚 때문에 팔린 거잖아요. 오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야. 사업이 안 풀렸던 거지. 그럼 왜 저한테 죄책감을 지게 만드셨어요?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근데 돈은 못 줘. 우리도 살아야 하거든. 35억이나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 제목 8억만이라도, 아니 절반인 4억만이라도. 안 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이미 다 계획이 짜여진 거야. 내 목, 언니 목, 둘째 오빠 자식들 목. 너한테 줄 돈은 없어. 오빠, 저도 오빠 동생이에요. 한 핏줄이잖아요. 동생?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동생이? 어머니 생신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안 온 동생이? 오빠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란아, 나도 할 말은 많아. 근데 이제 그만하자.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야. 오빠, 그리고 여기서 오래 있지 마. 내가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불편하거든. 그 말을 끝으로 오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지 끝이었습니다. 오빠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형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한 푼도 주면 안 돼요. 우리 아들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노후 대비도 해야 하는데 무슨 돈으로 줘요? 언니 경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옆에 앉았습니다. 미란아, 들었지? 오빠가 안 된다고 하네. 언니가 좀 설득해 주세요. 언니도 해봤어. 근데 형수가 저래. 어쩔 수 없어. 언니까지 포기하시는 거예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언니도 생각해봤는데 사실 언니도 돈이 많이 필요해. 딸 둘 시집 보내고 아직 대학생 아들도 있고.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30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언니까지 그러세요? 미안해. 언니도 내 가족 먼저 생각해야 하거든.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이가 달려나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지민이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나가요. 이런 집, 이런 사람들이랑 있을 필요 없어요. 지민아, 어떡하니?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 엄마는 잘못 없어요. 나쁜 건 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저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30년의 공백, 그 시간 동안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민이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떠나요. 응. 어머니께만 인사드리고 가자.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란아, 엄마다. 문 좀 열어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여니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제 짐 보따리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란아, 떠나려고?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란아, 엄마 방에 가자. 내한테 보여줄 게 있어.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니다. 꼭 봐야 해. 제발. 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장롱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장롱 맨 아래 서랍. 거기 봐라. 어머니, 이게 뭔데요? 열어봐.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둔 거야.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농협 초록색 통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이 목.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3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넣었다. 5만 원, 10만 원씩 내 오빠, 언니 몰래 내가 언젠가 돌아올 때를 위해서 통장을 넘겨봤습니다. 정말로 매달 꼬박꼬박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잔액 8,247만 원. 어머니, 미안하다 미란아. 이것밖에 못 모았구나. 8천만 원밖에 안 돼. 어머니, 어떡해. 엄마가 용돈 아껴서 모은 거야. 내 오빠 언니한테 받은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서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미란아, 이게 내 거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떠나지 마. 엄마 곁에 있어다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8천만 원. 8억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돈. 이게 진짜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의 통장을 가슴에 품고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통장을 꺼내보고 또 꺼내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 제 이름으로 입금하신 어머니.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 통장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어머니께 다시 드려야 할 것 같아. 이건 너무 큰 돈이야. 근데 외할머니가 엄마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셔야 해. 그때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형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방 앞에 형수님과 오빠 그리고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어머니가 8천만 원을 따로 모으셨다고요? 형수님이 소리쳤습니다. 영자야, 조용히 해라. 이웃들이 다 듣겠다. 오빠가 말렸지만 형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히요? 지금 조용히 할 상황이에요? 그 돈은 우리가 드린 생활비잖아요. 어머니 용돈으로 드린 돈이고 그건 내 돈이다. 내가 아껴서 모은 거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란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또. 형수님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미란 씨, 그 통장 내놔요. 형수님, 이건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니 돈이 무슨 어머니 돈이에요? 우리가 매달 드린 생활비에서 모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돈이죠. 형수님, 그건 아니죠. 어머니가 용돈으로 받으신 거예요. 용돈이면 어때요? 우리가 드린 건데 그걸 몰래 빼돌려서 당신한테 준다고요? 형수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미란아, 그 통장 어디 있니? 오빠, 이건 어머니께서 30년 동안 저를 위해 모아주신 거예요. 알아. 근데 그 돈은 우리가 드린 생활비야. 법적으로도 우리가 어머니께 드린 돈이면 그건 어머니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용돈인데. 용돈도 우리 돈이야. 우리가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어머니께 드렸는지 알아? 그중에 8천만 원을 모았다는 건 우리한테서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도 조심스럽게 말을 거들었습니다. 미란아, 사실 오빠 말도 맞아. 우리가 어머니께 드린 돈인데 그걸 내가 가져가는 건 좀. 언니까지요? 미안해. 근데 우리도 힘들어. 8천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 형수님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란 씨, 그 통장 지금 당장 내놔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요? 그래요.
이건 횡령이에요. 어머니가 우리 돈을 몰래 빼돌린 거니까.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횡령이라니요. 그럼 뭐예요? 우리 돈을 30년 동안 몰래 모아서 당신한테 주는 게. 저는 형수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이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 마음이고요. 사랑? 웃기지 마요. 당신은 30년 동안 뭘 했는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형수님, 전화 한 통 없었고 명절에도 안 오고 어머니 아플 때도 안 오고 그런 딸한테 8천만 원을 준다고요? 말이 돼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미란이 거야. 엄마가 미란이 주려고 모은 거라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돈이에요. 형수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어머니 모셨는데 이제 와서 미란이한테 다 주시려고 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보상금으로 35억을 받았잖니. 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 8천만 원도 우리 돈이라고요. 방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수님과 오빠 언니가 모두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는 울며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지민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외할머니 얼굴 좀 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순간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제 팔에 기대셨습니다. 미란아, 미안하다. 엄마가 또 너한테 짐을.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오빠도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119 불러. 언니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그 통장은 내 거야. 절대 뺏기지 마라.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 아끼세요. 엄마가 30년 동안 너 생각하면서 모은 거야. 너는 받을 자격이 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나갔습니다. 저와 지민이, 오빠, 언니, 형수님 모두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형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 씨, 어머니가 이렇게 된 것도 당신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이 돈 이야기 안 했으면 어머니가 안 쓰러지셨겠죠. 형수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민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조카 어른한테 말대꾸 하지 마.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큰 외숙모님이 8천만 원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셔서 외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잖아요. 뭐 이것 봐. 당신 딸 교육이 이 모양이야? 형수님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영자, 그만해. 오빠가 말렸지만 형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만히 있어요. 미란 씨, 똑똑히 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건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욕심 부려서 돈 이야기 하는 바람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형수님, 저는 천천히 형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다고요? 제 몫을 달라고 한 게 욕심이에요? 당연하죠. 이미 받아간 거 있잖아요. 30년 전 3천만 원이요? 오빠 빚 갚는다고 팔린 땅에서 나온 돈이요? 그래도 받았으면 됐지. 더 바라는 게 욕심 아니고 뭐예요? 그럼 형수님은 35억 받으신 거는 욕심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자격이요? 무슨 자격으로요? 30년 동안 어머니 모신 자격이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자격이면 저도 자격이 있어요.
저도 어머니 딸이니까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요. 그래요. 없었어요. 제가 못난 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족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가족? 가족이라면 30년 동안 뭘 했어야죠. 정말이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수님, 저도 힘들었어요. 폭력 남편 밑에서 두 아이 키우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텼어요. 친정에 연락 못한 게 죄송하지만 저도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건 당신 선택이잖아요. 맞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절 사랑할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어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모으면서요. 그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사랑이면 뭐해요? 우리 돈인데. 형수님,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이면 다예요? 가족이 돈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 게 정상이에요? 갈라서는 건 당신이 먼저 했잖아요. 30년 전에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저희 모두 달려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고 혈압도 급상승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충격이 한 번 더 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제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게 어머니께 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라는 것을. 정말이지 저는 이 가족에게 짐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가능했습니다. 저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지민이가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새벽 5시 오빠와 언니가 왔습니다. 형수님도 함께였습니다. 오빠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는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형수님만 제 앞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미란 씨, 어머니 상태 어때요?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래요. 미란 씨,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미안해요.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 진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 통장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어머니 깨어나시면 우리 다시 이야기해야 해요. 정말이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도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첫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오빠, 제가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내가 장남이야. 당연히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오빠, 제발요. 5분만 먼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빠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5분만.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온갖 선들이 어머니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란이에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와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 이제 떠날게요. 다시는 오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요.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데 어머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미란아,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미란아, 가지 마라.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손으로 살짝 내리셨습니다. 미란아, 30년 전 일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내한테 죄책감을 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너는 30년 동안 집에 오지도 못하고 그 남자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잖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장남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했어. 그게 내 인생을 망쳤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미란아, 엄마는 말이다. 내가 제일 걱정됐어. 태식이나 경희는 여기 있으니까 괜찮은데 너는 혼자 멀리 있으니까 늘 걱정이었어. 어머니, 그래서 매달 통장에 돈을 넣었어. 내가 언젠가 힘들 때 쓸 수 있게. 그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란아, 그 돈 가져가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그것만 바란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돈은 필요 없어요. 아니다. 내가 행복해야 엄마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눈 감는다는 게.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물 젖은 미소였습니다. 엄마 82살이야. 언제 갈지 모르지. 그러니까 미란아, 약속해라.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어머니, 약속해.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5분이 훌쩍 지났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 네, 잠깐 깨어나셨다가 다시 주무세요. 뭐라고 하시던데? 그냥 제게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가 다시 깨어나셨습니다. 이번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오빠와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가족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다 같이 들어가 보시겠어요? 저희는 모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를 반쯤 세우고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으신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래, 좀 나아졌다. 너희들 다 모여서 고맙구나. 어머니가 우리를 한 명씩 쳐다보셨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모두 잘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미란이한테 준 통장 말이다. 그건 미란이 거다. 누구도 뺏으면 안 된다. 어머니, 형수님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내 말 끝날 때까지 아무도 끼어들지 마라. 어머니, 태식아, 너는 35억을 받았다. 경희도 그렇고. 그런데 미란이는 30년 전 3천만 원이 전부다. 그게 공평하냐? 어머니, 그건 미란이가 이미 받아간 거잖아요. 조용히 해. 내 말 안 들렸니?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전 그 땅은 내 빚 때문에 팔린 거야, 태식아. 미란이 결혼 자금은 핑계였어. 그런데 너는 지금 보상금을 혼자 가져가고 미란이한텐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야?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그래, 내가 모셨지. 고맙다. 근데 그건 내 의무이기도 해. 장남으로서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미란이 몫까지 가져갈 권리는 없어.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경혜,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나를 모셨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어. 미란이는 갈 수가 없었어.
그 남자한테 매일 맞으면서도 아이들 키우느라 버티고 있었거든.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다. 미란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래서 매달 돈을 모았어. 8천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게 엄마가 미란이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부탁이다. 미란이 좀 그만 괴롭혀라. 미란이도 너희 동생이야. 한 핏줄이란 말이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면 너희 남는 건 형제밖에 없어.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서로 등 돌리고 살지 마라. 제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식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미란이한테 잘못했다는 거. 근데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제 빚 때문에 땅을 팔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오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란아, 오빠가 미안하다. 30년 동안 내한테 죄책감을 지게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도 너를 차갑게 대해서. 오빠, 내 목 줄게. 8억이라고 했지? 정확히 내 몫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줄게. 오빠 괜찮아요. 저는 아니야. 주는 게 맞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언니도 다가왔습니다. 미란아, 언니도 미안해. 언니도 너무 억울한 마음만 앞섰어. 30년 동안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근데 너도 희생했더라. 내 인생을 바쳐서.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형수님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란 씨,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돈에 집착했어요. 8천만 원 그냥 가지세요.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고마워요, 형수님. 어머니가 우리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래야 가족이지.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란아, 이제 집에 가자. 엄마 곁에서 살자. 응, 네, 어머니.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좋구나.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가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오빠와 언니도 함께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란아,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자.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미란아, 오빠가 계산해봤어. 내 몫은 정확히 8억 7,500만 원이야. 오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야. 사남매니까 똑같이 나눠야지. 근데 말이야, 현금으로 당장 주기는 힘들어. 일부는 부동산으로 묶여 있거든. 괜찮아요, 오빠. 천천히 해도 돼요. 3억은 이번 달 안으로 줄게. 나머지는 6개월 안에 정리해서 줄게. 괜찮지? 오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안하다, 미란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오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빚 때문에. 그래도 내한테 죄 지은 건 사실이야. 평생 갚을게.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어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뭐가? 오빠가 제 몫을 준다고 했어요. 8억 넘게요. 어머니 통장까지 합치면 9억이 넘어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어머니, 저는 지금 58살이에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해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란아, 58살은 아직 젊어.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 수 있어. 그동안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머니 곁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이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엄마랑 같이 살자. 정말요? 그럼 엄마는 미란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가 약속대로 3억을 제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8천만 원 통장과 합쳐서 제게는 이제 3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을 계약했습니다. 방 2개짜리 단층 집이었지만 마당이 넓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오빠와 언니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형수님도 음식을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미란 씨, 새 집 정말 예쁘네요. 여기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마워요, 형수님. 저번에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언니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여기 마당에 꽃 좀 심으면 예쁘겠다. 봄 되면 같이 심자. 좋아요, 언니. 오빠가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여기 방 보세요. 어머니 방이에요. 아이고, 좋구나. 햇볕도 잘 들고.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인정받는구나. 30년 만에 저는 다시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동생으로서, 딸로서. 하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왜 30년을 기다렸을까? 만약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어머니께 더 일찍 연락을 드렸다면 이런 갈등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새 집에서 보내는 첫날, 저는 지민이와 함께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응, 많이 편해졌어. 큰외 삼촌이 나머지 돈도 줄 거예요? 그래. 6개월 안에 준다고 했어. 믿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엄마, 이제 뭐 할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다. 일단은 어머니 모시고 너랑 함께 지내고, 그리고 천천히 생각해 볼게. 58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버틴 거지. 어쩔 수 없어서. 그게 강한 거예요, 엄마. 지민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여기서 외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래요.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제 인생이에요. 엄마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정말이지, 이 아이는 제게 과분한 딸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3월 어느 따뜻한 오후, 언니가 꽃씨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미란아, 약속했잖아. 꽃 심기로.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이제 자주 봐야지. 어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지민이도 함께였습니다. 저희 넷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꽃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모스, 해바라기, 나팔꽃. 어머니, 여기에는 장미 심을까요? 좋지. 빨간 장미로. 나는 여기 봉선화 심을래. 언니가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봉선화요? 왜요?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 봉선화 많았잖아. 그거 생각나더라고. 맞아, 맞아. 그때 우리 손톱에 봉선화 물 들이고 놀았지. 저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오빠와 언니들과 함께 놀던 시간들.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인생을 살다 보니 멀어졌습니다.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래도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꽃씨를 다 심고 나서 저희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끓여주신 차를 마셨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마당에는 방금 심은 꽃씨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곧 싹이 트고 꽃이 필 것입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너희 셋이 이렇게 모여 앉은 게 정말 오래됐네요,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모이자. 우리 이제 늙어가는 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실이잖니. 엄마는 82살이고 너희들도 이제 50대, 60대야.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언니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랑 함께요.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봄날 오후 따스한 햇살 아래 어머니와 언니와 지민이가 함께 앉아있는 이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돈도 땅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오빠는 약속대로 6개월 후 나머지 돈을 제 통장에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몫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다시 찾은 가족, 어머니의 사랑, 언니와의 우정,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에서의 해방.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58살 늦은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아, 행복하니? 네, 어머니. 행복해요. 그럼 됐다. 그게 엄마가 바라던 전부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집,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비록 돌아오는 길이 험하고 아팠지만 결국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집이란 건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행복이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와 코스모스가 하늘하늘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그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